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NBA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러셀 웨스트브룩이 UCLA를 떠나면서 14년 동안 함께 해왔던 에이전트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에이전트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레이커스에 남아서 새로운 감독 다빈 햄이 공식적으로 말했던 주전 역할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이 에이전트와 웨스트브룩의 생각은 너무 달라서 좁힐 수가 없는 의견 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이 둘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소식이 나오고 조금 후에 러셀 웨스트브룩은 트레이드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재 웨스트브룩 트레이드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카이리 어빙이 LA 레이커스로 가고 웨스트브룩이 스퍼스로 가는 게 가장 큰 확률이라고 합니다. 스퍼스는 레이커스로부터 러셀 웨스트브룩을 받으면서 1라운드 비보호픽도 함께 받길 원한다고 해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언인터럽티드 더 샵이라는 곳에 꽤 오랫동안 출연을 하고 있는데, 르브론이 거기에 나와서 한 말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르브론에게 너가 가서 플레이를 하는데 팬들이 너의 정신을 쏙 빼놓고 너가 이 경기장에서 절대 승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그런 팬들이 있어? 그런 팬들이 있다 라고 답을 하니 그게 어디야? 라고 다시 물어봤고, 보스턴이다. 너는 왜 보스턴을 싫어해? 라고 물어보니 르브론은 왜냐면 보스턴 팬들은 진짜 심한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답을 했습니다. 보스턴 팬들은 아무 말이나 막 말을 한다. 난 괜찮다. 왜냐면 난 그런 것들을 평생 겪어왔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 근처에 있는 팬이 그렇게 하면 난 그 팬을 체크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 경기에 집중한다. 보스턴 팬들은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심지어 뭘 던지기도 한다. 난 경기 끝나고 경기장을 나가는데 누가 나에게 맥주를 던진 적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에게 팀이 성공하려면 팀의 문화가 그렇게 정말 중요해? 라고 물어보니 맞다, 팀의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수들의 재능과 옳은 선수들을 추가를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는 것이다. 난 18살에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로부터 드래프트가 되었고 그때 캐벌리어스는 아무런 문화가 없었다. 그 팀에 있었던 사람 그 누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문화가 없었다. 그래서 팀 문화를 만드는 게 그 당시 18살이었던 내 일인 것 같았다. 불공평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려고 했었고 문화가 진짜 가장 중요하다. 다시 르브론에게 지금 네 커리어, 지금 이 상황에서 우승이 아니면 버스트라고 생각해? 득점왕 필요 없고 우승 아니면 버스트라는 그런 압박감을 너는 좋아해? 라고 물어보니 좋다. 나는 우승이 아니면 버스트라는 것에 집착한다. 내 팀의 모든 선수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 난 그럴 때마다 가끔 내가 테니스 선수이거나 골프 선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왜냐면 그건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럼 원래는 우승 아니면 버스트라는 마인드셋이 없던 선수가 시즌 중간에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생기는 걸 봤어? 라고 물어보니 나는 봤다. 그 전 팀, 다른 팀에서 있을 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계속 졌을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가 팀에 와서 마인드셋이 다시 바뀌는 선수들을 봤다. 보통 2주 정도가 지나면 이 선수가 우승을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 그거를 느낄 수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2022년 NBA 드래프트 1픽으로 올랜도 매직이 파올로 벤케로를 뽑았죠. 원래 1픽으로 올랜도 매직이 자바리 스미스를 뽑고 3픽으로 휴스턴 로켓츠가 파올로 벤케로로 뽑는 게 아니냐는 말이 많았었는데, 벤케로가 본인이 휴스턴 로켓츠에 뽑힐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휴스턴 로켓츠로 가는 줄 알았었고 그게 마음에 들었었다고 합니다. 로켓츠에 있는 유망주들 젤런 그린과 조시 크리스토퍼 이 두 명과 오랫동안 사이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플레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피닉스 선즈의 디안드레 에이튼에게 맥스 오퍼를 했고 선즈가 페이서스의 오퍼가 들어오고 3분 만에 4년 133밀리언 달러 맥스 연장 계약을 사인했습니다. 에이튼은 1월 15일 이후부터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에이튼은 이 트레이드를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 총 1년 동안은 에이튼의 허락 없이는 트레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즈는 현재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이 있고 사치세로 60, 70, 80밀리언 달러를 더 내도 좋다고 합니다. 저번 시즌 브루클린 네츠에서 필라델피아 식서스로 트레이드 되었고 지난 1, 2년 동안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제임스 하든이 본인의 지난 상황과 미래에 대해 말했습니다. 난 내 전체 커리어 동안 운 좋게도 큰 수술이나 큰 부상이 없었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나는 햄스트링 문제가 있었었다. 햄스트링 문제는 우습게 볼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여름에 내가 다시 예전에 엘리트한 레벨로 올라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나는 내가 다시 엘리트한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고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나에게는 농구가 모든 것을 돌리는 엔진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함께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와 같이 함께 일하는 회사들, 그리고 농구 코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
전부 다 농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농구를 잘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네소타 팀버블즈의 디안젤로 러셀이 지난 시즌과 미래에 대해 말했습니다. 러셀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본인이 못한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 시즌에 롤러이면서 수비수인 루디 고베어와 함께 뛰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루디가 경기에서 수비를 얼마나 컨트롤하는지 칭찬했습니다. 러셀은 다음 시즌이 정말 기대가 된다고 계속 얘기했고 다음 시즌 팀버블즈 로스터를 보면 페이퍼로만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팀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농구 코트 위에서 다 같이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팀버블즈와 연장 계약을 맺고 싶고 프론트 오피스와 에이전트가 얘기를 나눴었다고 합니다. 연장 계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시즌에 팀버wolves가 본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러셀은 다음 시즌 팀버wolves가 스페셜한 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시카고 불스의 부사장 아투라스 카니소바스 말에 의하면 론조볼의 재활이 생각만큼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재활이 잘 되어가고 있진 않다고 해요. 브루클린 네츠와 마이애미 히트가 카이리 어빙과 카일 라우리 이 두 명을 가지고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타 재즈와 뉴욕 닉스의 도노번 미첼 트레이드가 거의 성사될 뻔했지만 마지막에 닉스가 뺐다고 합니다. 닉스는 1라운드 픽을 8개를 가지고 있는데 재즈는 닉스로부터 1라운드 픽 6개 거기에다가 퀸틴 그라임즈, 아이자야 퀴클리, 오비 타핀, 마이스 맥브라이드를 원했다고 합니다. 닉스는 도노번 미첼을 영입하기 위해서 1라운드 픽 4-5개 이상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프리에이전트 어스튼 리버스가 미네소타 팀버wolves와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 do it for real, there's no reason to pretend. If I do it once, I do it again. Add it up,